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상생론과 상극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상생론이나 상극론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상생과 상극이라는 단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고 친숙해 하시는데요. 원체 많이 사용되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일반인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주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 상생이나 상극이라는 단어, 상생론과 상극론이라는 이 용어에 관해서 사용하시는데 조금 이제부터 절제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주학을 점점 공부해 나가시면서 이 상생론과 상극론뿐만 아니라 역생론과 역극론에 관해서도 공부를 하시고 익히셔야 되고요. 또 쌍극론과 쌍생론에 관해서도 공부를 하시고 익히셔야 됩니다. 상생론과 상극론 같은 경우는 사주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사주학을 오래 공부하셔서 그죠, 수준이 높아지시게 되면 이 단어를 자꾸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던 그런 시절로 기억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생론과 상극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때 조금 이제부터 절제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혹 보면 이래요. 이 상생론과 상극론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상생론과 여러분들이 생론을 이해를 못 하시고요, 상극론과 극론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의에 관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가르쳐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생론은 어떤 원리로 사용이 되고 또 사주에서 어떤 형태의 사용이 되는 용어이며, 상극론은 사주학에서 어떤 상태에 사용이 되는 용어이고 또 어떤 원리를 품은 용어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 잘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셨던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사주 공부에 조금의 발전이 있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생의 개념과 상생의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상생론 하면 뭐를 말합니까? 그럼 목생화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생화라는 그것은 상생의 개념이 아니고 생의 개념입니다. 상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상자에 살생자예요. 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목이 화를 생합니다. 목생화로. 또 화가 토를 생합니다. 화생토로. 또 토가 금을 생합니다. 토생금으로. 그리고 금이 수를 생합니다. 금생수로. 그렇게 되면 다시 이 수가 최초의 목을 생하게 되죠. 수생목으로, 그죠? 그러니까 목이 비록 화를 생했지만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서 수가 나를 생하여 주니까 이것을 서로 생한다 해서 상생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리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왔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자라고 하는 원리가 이 상생의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목생화, 이것은 상생의 개념이 아니고 생의 개념입니다. 목은 화를 생하지만 목의 기운은 빠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부르짖기 해서 한 100만원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장에서 100만원이라는 돈은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재산에서 100만원이라는 돈은 감해진 거죠. 그런데 그 100만원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가서 나에게 1000만원으로 돌아올 때 이게 상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꼭 반드시 뭔가 탁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다시 목을 생해야 돼요. 중간에 뭐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사주 8자에 목, 화, 토, 금, 수라는 5가지 오행이 다 드러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고르게 순환을 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성립하는 조건이 상생론이라는 조건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사주에 한자가 빈다든가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기세가 불규칙해서 역극이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끊겨버리게 되면
이 상생론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목생화, 화생토 이런 것들은 상생의 개념이 아니고 생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화생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토를 생하고 나면 화의 기운은 감해지죠. 내가 남을 돕고 나면 나의 기운은 빠지지만 저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돌고 돌아서 궁극적으로 나를 다시 생하여 줄 때, 그때 돌아서 나를 생한다 해서 서로 상자를 써서 상생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상극의 개념과 그 다음에 극의 개념이에요. 상극론, 그 다음에 극론에 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보면 목극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목극토는 상극이 아닙니다. 목은 토를 극하지만 토는 목을 극하지 못합니다. 물론 극할 수 있어요. 나중에 토의 기운이 너무 강하고 목의 기운이 너무 약할 때, 나중에 역생의 원리를 배울 때 이 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려고 하는 이 상극의 개념에서는 목은 토를 극하지만 토는 목을 극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서로 상자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상극이라고 하지 않고 극이라고 합니다. 목은 토를 극하는 극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극의 개념은 어떤 게 상극의 개념이냐면요, 이런 거죠.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했는데요, 수가 없어요, 사주에. 그러면 금이 생할 수가 없으니까 금은 수를 생하지 못하고 목을 극해버리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의 기운이 죽어버리죠. 금이 나를 참 극하니까, 그죠? 목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사목이 돼버리고요. 목이 죽어버리니까 화도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화가 죽어버리니까 토도 죽어버리잖아요. 토가 죽어버리니까 궁극적으로 금도 죽어버리겠죠. 금이 목을 극했는데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죽어버린 거죠. 우리 자연의 생태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비유하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돌고 돌아서 나에게 해를 줄 때, 이럴 때를 우리는 상극의 개념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극의 개념은 아까 상생의 개념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뭔가 한계가 없어야 돼요. 목이 화를 생했는데 화가 토를 생했는데 토가 금을 생했는데 금이 생할 뭐가 없어요. 수가 없다라는 게 이 사주의 포인트입니다. 상극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 가지고는요, 반드시 뭔가 없는 오행이 하나가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행이 5개 다 있을 때, 순환과 기세균형이 다 잘 이루어질 때 만들어지는 오행, 상생론. 오행이 하나 비일 때, 4가지 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개념이 상극론이라는 겁니다. 오행이 5개 다 있을 때는 상극론이란 이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오행이 4개 있을 때 상생론이란 이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배우시게 될 건데요, 역생론과 역극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사주의 형태론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에선 어떤 이론이 성립하고 어떤 형태에선 어떤 이론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보신 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격에서는 이 상생론과 상극론이 성립하는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상생론과 상극론은 정격의 사주에서만 적용되는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제 또다시 배우시게 되는 병격의 사주에서는 이 상생론과 상극론은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극의 개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화극금이라고 해가지고 화는 금을 극하지만요, 금은 화를 극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이거는 상극이 아니고 극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극의 개념과 상극의 개념을 굉장히 혼동을 느끼신 거죠. 일반 우리가 사주학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주학을 이제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극의 개념과 상극의 개념에 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상생의 개념과 생의 개념에 관해서도 반드시 원리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역생론과 역극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상생론과 상극론의 수업을 진행해 드렸는데 재밌으셨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